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오늘은 5월 8일 2021년이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저번 주도 시간 정말 빨리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굉장히 주의해서 보기 때문에 파동이 다 익었을 때가 되어 가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해서 트랜잭션 캔들이 이번 주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되게 잘 지켜보고 있었고요. 주 초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자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장이 딸꾹질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번복하고 하지만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 일봉으로 6개 정도는 더 앨리스트 남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서 이거 반등할 거다라고 이제 내렸을 때 반등할 거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트랜잭션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런 게 변동인 거거든요. 위에서 포를 싹 뜨고 아래서 개미를 한번 더 갈고 이제 그럴 때 흔들리면 그리고 엇박자 타가지고 그러면 정말 계좌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 안 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미리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눠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이게 원래 악재인데 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죠. 음, 26만 명. 그런데 이제 실업률 퍼센테이지로 6%. 그런데 이게 머리수잖아요. 페이책 액수가 아니라. 그리고 어님플로이먼트 그 베네핏에 있는 패키지에 그 엑스트라로 주는 돈이 원래 그게 잠시 끊겼었어요. 끊기면서 실업률이 좋아졌다가 그게 다시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페이첵보다 더 많이 받는데 직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뭐 베이커리 같은 데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하시던 4, 500불, 400불 뭐 이렇게 한 달에 받으시다가 거의 4,000불 가까이 받는데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신들의 원하는 스케줄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픈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들의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월리 어닝 같은 경우엔 더 좋아졌죠. 뭐 인플레이션을 쫓아갈 만큼, 그러니까 물가 인상을 쫓아갈 만큼은 아니어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동안도 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 권고사직 된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뭐 버추얼리 일할 수 있는 초이스까지 있어서 오히려 더 와이프는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밥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주변에 정말 막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보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PPP 몇십만 불씩. 그런데 그거 뭐 다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도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주식 원래 투자 잘 하시던 분들은 그걸로 수익 굉장히 많이 내셨고 뭐 그래서 이게 음, 한 번 더 불공평해진 사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비드가. 왜냐면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면 막 집세를 못 내서 막 뭐 막 너무 슬픈 장면이 나오는 뉴스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변에서는 이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힘든 사람이 많구나.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코비드라는 거 자체로 인해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디 안 나가요. 애들도 안 내보내고. 왜냐면 이웃이 이렇게 매일 얼굴 보던 이웃이 코비드 딱 터지고 한 달 만에 애들 둘을 남기고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5명이서 살았는데 그 3명이 죽은 거예요. 애 둘만 남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막 다 오픈해갖고 마스크 안 쓰고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랬다고 뭐 CDC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레스토랑도 거의 풀리 열었다고 봐야 해요. 물론 그리고 투고도 많이 해가지만 어, 뭐 지금은 점점점 팍팍팍팍 열고 있어요. 뭐 그 증거가 엑셀2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가스 뭐 미국은 다 차 몰고 다니니까 가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 가스값도 엄청 올랐고 뭐 가스 엑셀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스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같은데 난방이나 뭐 그 그 사무실을 그 건물 전체를 돌리려면 막 뭔가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래저래 이제 엑셀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무슨 가스 그 오일 운반하는 트럭 드라이버는 또 모자르고 그래서 수요에도 문제가 생겼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이 섹터를 올라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섹터가 전체가 다 올랐어요. 뭐 일주일은 어땠나? 일주일은 일주일을 봐도 뭐 성적이 되게 좋죠. 그리고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물론 성장주는 이미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바닥을 다 기고 헤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아직 매수 시그널이 있는 성장주는 아직은 저는 못 찾았어요. 물론 제가 그 콜렉트하는 애들도 없어요. 물론 버티고 있는 애들은 있지만, 그리고 차트가 막 그렇게 막 알흠다운 모양을 만드는 그런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아래 위로 치는 변동이 큰 애들은 있지만,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트가 딱 만들어진 그런 성장주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팔아? 또 팔았잖아요. 진짜 왜 그렇게 파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장기 투자하래며. 그리고 자기네 무슨 뭐 스케줄대로 간다며. 아니,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는 왜 그렇게 판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계약 수주도 굉장히 많이 막 거의 every week 새로운 계약을 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살짝 이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왜 팔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파나? 왜 파는 거야? 저번엔 세금 때문에 팔았다며. 이번엔 왜 판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 그 IBM 출신 영입했잖아요. 아, 그럼 또 컴펜세이션 또 줄 거 아니야. 엄청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숫자상으로 PE가 엄청 높고 110인가? 뭐 그거를 몰랐던 건 아니고 성장주는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집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잡고 해서 아, 이런 계획이면 나는 안 흔들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도 회사의 성장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얄미운 거야. 너무 파라제끼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평단가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낮잖아요. 처음에 팔았던 게 6전인가? 아, 암튼. 그래서 좀 얄밉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렇게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섹터는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성장주 빼고. 그리고 이제 차트 가서 보시면 이게 스파이 훌륭하죠. 너무 예쁘게 잘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저는 이제 이 라인 세팅을 여러 가지로 봐요. 그 뭐 15일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유튜버분들 보면 본인이 보시는 이렇게 세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세팅을 되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봐요. 그냥 뭐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사실은 꼬리물기로 독학한 거잖아요. 차트를 보고. 물론 이제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데서 이제 공, 공부를 하고 제가 또 차트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막 그 도움을 받고 내가 스스로 소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걸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사는데 이제 이 주봉을 이렇게 6일 하면 한 달, 뭐 26일 하면 한 분기 보는 거, 52일 그러니까 26일 하면 6개월 두 분기 보는 거, 그리고 이제 15주를 이제 분기로 또 틀어놓기도 해요. 어쩌다가 볼 때는. 그리고 1년 52 하면 1년, 103 1년 반, 156 이게 1년 반인가? 이게 1년, 이게 3년,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거는 지금 지수지만, 개별주 볼 때는 이렇게, 이런 세팅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 세팅으로 이 스파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가나, 어떤 주식이 조정을 받거나, 어떤 컨설리데이션 그런 구간에서는 시간을 앞에 거에서부터 뭐 1분기냐 아니면 뭐 6개월치를 소화 기간으로 잡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평선 날짜를 조정해서 나름 이제 큰 그림을 봐보겠다고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거로 한번 이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스파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캔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주봉이고요. 이거 일반 캔들을 하이캐나시로 바꿔보겠습니다. 하이캐나시로 바꾸니까 잘 마감했어요. 잘 마감을 했고 이제 시간상으로는 제가 예상을 해드린 게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트랜잭션 캔들이 뜨면 다음 주에도 어, 주 초에는 좀 버티고 조정이 살짝 뭐 노이즈나 풀백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생각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 버티면서 뉴하이를 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위에 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단톡방에는 아침에 올려드렸잖아요. 이빠이 보면은 뭐 224.5 보고 225.5에서 여기서 단타는 나간다. 이제 뭐 그거는 되게 짧은 차트를 보고 이제 단타 매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단톡방에는, 왜냐면 그 성장주 저점에 물 타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젠가? 그저께. 저도 그 애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애드분 아침에 던지면서 이제 저는 그 애드한 거 던지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파이 기준으로 몇 가지의 여기에, 그러니까 딱 그거 칠 때 이 자리가 단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이빠이 보면 아니 풀리 보면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보인다라고 이제 그런 걸 숫자를 쳐들었는데, 사실은 그 숫자 같은 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계산해서 봐도 막 남한테 공개를 막 해주거나, 그리고 재방송 제가 이거 유튜브 만들면서도 뭐 이걸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그리고 뭐 손절할까요 물어봐도 손절하십시오라고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몰라, 그랬다가 손절에 또 올라가면 어떡해. 주식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도 당해봐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드린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에 이제는 살 자리를 봐야지, 이게 팔 게 아닌데 위에서 너무 물렸기 때문에 힘드셔서, 어, 그리고 이제
단기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을 장기 투자의 시각으로 보면 손절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어 저는 그 캠피셔의 말에 너무 동의해요. 그거는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단기적으로 못 갈 애야. 그럼 갈래를 해야지 왜 못 갈래를 붙들고 있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만 할 때만 해도 주식 주가가 걔가 싸가지가 없어. 잘라요. 그리고 저는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이렇게 모으는 애들은 팔란티어 같은 제가 그냥 제가 모으는 애 중에 팔란티어를 대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팔란티어에 몰빵한 것도 아니고요. 팔란티어를 막 너무 사랑한다기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나폴라이즈 될 수 있는 회사를 그 맨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다른 종목보다 유난히 더 많이 떠들어 보고 계약 체결되는 거 다 보고 뭐 지금 루머로 떠돌고 어디에도 기사에 안 뜬 계약까지도 찾아보고 뭐 이거 완전 루머라 말하기가 그런데 뭐 일본에서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냥 그렇게 민감하게 왜냐하면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당연히 매일 홈피에 들어가서 뉴스 나온 거 있나 뭐 릴리스 한 거 있나 이제 그런 거 체크하죠. 그리고 이제 로켓맨 님이 너무너무 또 이걸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방송 또 뜨면 가서 보고 아 나는 대충 읽었는데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이게 그냥 그냥 재미로 그 옆집 아줌마랑 치는 화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야죠. 장기 투자면 내가 투자하는 건데 이게 솔직히 차트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경우에는 저도 그 회사 안 봐요. 회사 안 보고 그거는 뭐 스캐너로 해서 그건 또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그건 다른 세계고 뭐 사실은 뭐 레버리 제가 이제 말씀 그 단톡방에다가 말씀드린 건 노 레버리지, 노 마진. 왜냐하면 그 방의 컨셉 자체가 뭐 단기 투자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윙 트레이딩하고 뭐 제 지인들 중에 뭐 레버리지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컨셉마다 다르지 그걸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린이는 이제 차트 배우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요 나중에 진짜 어휴 힘들어요. 누가 키잡이 안 해주면 그거 어떡할 건데 뭐 올라갈 때는 당연히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잘 만들어가면 아유 그것처럼 이득률 좋은 게 없죠. 수익률 그거 뭐 몰라요? 몰라서 제가 안 권하거나 자리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저점 매수나 막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들이 제가 몇 년 동안 몇 년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부를 한 내용을 나눠드리는 게 그게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 기본을 알고 나면요. 그 후에 얼마나 뭐가 많은데요. 근데 그거를 알면 나머진 다 와서 착착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똑같은 주제로 정말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각도가 다른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의 개념으로 주식을 대하는 것과 이렇게 장기 투자, 그리고 시장이 어떤 파동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고려하는 건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투자와 트레이딩은 달라요. 그래서 섞으면 안 돼요. 그거를 섞는 순간 장기 존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개념을 분리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는 제가 진짜 짧고 아주 살얼음 같이 얇은 지식을 그냥 공유 드리는 거예요. 공유 드리고 저의 이 공유의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원래 저는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단톡방 들어간 게 그, 아, 뭐지? 미주친? 음,
미주친 맞죠? 세파스님. 왜냐면 제가 그분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텔러스라는 거 차트만 보고 친구들이랑 들어갔다가 이제 그게 30 몇 불 돼갖고 이제 나오 20 몇 불 돼서 나오고 나서 그분이 그걸 분석을 올리셨는데 보고서 마음에 들어갖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30 몇 불까지 갖고 이제 저는 처음에 10불 에서 9불 50까지 매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차트만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을 올려놓으신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전공자도 아니고, 숫자에 너무 약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좋아서 이제 그분 그 라방 신청하다가 단톡방이 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거 뭐 리딩방이니 뭐니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뢰가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단톡방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는데 아는 동생이 뭐 그 레버리지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속상해서 뭐 이런저런 주식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 100만 방 여기에 언니 여기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간 다음 날인가 들어간 날인가 그 옆방에 또 우르르 가길래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세 군데에 있어요. 세 군데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막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도 야, 이런 또 신세계가 있었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100만 방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을 대답을 해드리고 뭐 이러다가 내용이 계속 겹치니까 제가 이제 그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스크린샷을 올리고 보이스 노트를 올렸다가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유튜브 해보면 어때요? 뭐 이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한지 5주인가 6주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도 다룰 줄 잘 몰라서 그리고 설명도 좀 잘 못하고 해서 아직도 되게 어눌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내 유튜브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첫 샷을 올려야 된다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했어요. 그리고 그 옆방 방장님이 저 로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준비 없이 했으면 진짜 뭐 컨셉은 연탄백장 뭐 이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주린이들이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시드가 큰 사람들은 제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길게 분할 매집하는 거잖아요. 시드가 작고 그러니까 매달 만들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띄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안 맞을 수 있죠. 크게 이렇게 기다렸다 기다렸다 팡 사야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뭐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것들이 또 다른 세계 이게 볼추얼 세계이긴 한데 이게 뭐 증강현실이지 뭐가 증강현실이야. 음, 아휴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파이 같은 경우 제가 스파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다우나 나스닥의 중간자가 스파이라는 그러니까 중심을 저는 항상 스파이로 잡고 이 그 장 분위기를 봐요. 물론 나스닥이 막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뭐 개와 주인이 저는 얘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먼저 막 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개고 다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개주인의 친척 뭐 그 정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파이로 그래서 많이 쉐어를 드리는 거고요. 장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 이게 트랜잭션 캔들 같아 보여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그냥 일반 캔들하고 다르게 이제 하이케나시의 캔들은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아직까지는 뭐 주초까지는 시간이 있어 보여요. 울적해도 다시 올려와 질 수도 있고 먼저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 캔들로 볼 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캔들이 있어. 이거 너무 횡보만 시켰네. 그런데 새로 생기는 캔들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갭락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선 애드 안 해요. 이게 횡보했잖아. 그러면 힘이 응축됐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아직 몰라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의 고점을 이렇게 올려줘야 눌리면 들어가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초단타 칠 때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일봉을 갖고 볼 때도 이런 기준을 저는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케나시 캔들의 시작점이 요 가운데일 테니까 이게 적어도 이 자리를 올랐다가 눌러주는지 다음 주에 볼 것 같아요. 올랐다가 눌러주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어요, 차트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클레임을 못하면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주초까지는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장이 되는 모양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 얘기를 하려고 그 앞에 그 잔소리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캔들 이야기를. 이게 그 트랜잭션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캔들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내려갔는데 여기를 클레임해서 올라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추세가 어떻게 약간 변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예요. 근데 뭐 지금 장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걸 조정으로 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이 너무 힘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랜잭션 캔들 변동을 예고하는 캔들이 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변동이 있으면서 약간 숨을 내쉴 것 같은 모습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짜잘짜잘 뭐 0.7, 0.6, 1, 1, 1 해서는 이런 거 안 와요. 뭐, 뭐 4%, 뭐 5% 이런 조정 안 와요. 1, 2.1, 1, 0.5, 뭐 2, 뭐 2.2, 뭐 3, 뭐 이러다가 이렇게 깊은 조정 오는 거지. 절 이렇게 막 요렇게 물론 나인원원이나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갑 블랙스완 그런 게 나타나면 그때는 차트고 뭐가 없어요. 그냥 풍 이제 그런 게 있을까봐 노마진 노 레버리지인 거긴 하거든요. 주식은. 그리고 특히 이렇게 꼭지에 있을 때 왜냐면 높잖아 가격이. 밑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물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럴 때 물리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나인원원 같은 게 이런 데서 나타나면 물리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안 물려요. 여긴 매집이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앞에도 계속 설명드린 얘기인데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주가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매도짜리잖아요.
매도짜리 그 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락 조정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량주나 모멘텀이 좋은 주식은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줄 때 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차트가 예쁜 주식, 차트가 이 지금 이쁘잖아. 이렇게 이건 차트가, 이걸 보고 N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트가 예쁜 상태. 그런데 이제 차트가 하락인 경우에는 이거 딱 반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를 떠들어 보면 이게 있어요. 매도, 조정, 매집, 매수, 상승. 아니면 매도, 조정, 매집했는데 하락. 이게 다예요. 이 모양이 주가에 다예요. 그게 이 캔들 하나에도 들어있고요. 이 구간 안에도 들어있고요. 기울기가 다르거나, 음,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모양이에요. 물론 플런지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왜 개미핥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머 이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붕! 뭐 이런 개미핥기가 있어요. 근데 역시 베이직 꼴은 이거예요. 이 꼴 안에서 변동이 있을 뿐이지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틀에서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변동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이 있어. 근데 막 여기서 이래. 뭐 이런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이런 흐름, 그래서 이제 긴 차트를 봐라.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제발 5분 차트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매매 트레이딩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안에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마음에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왔을 때 생각해야죠. 얘가 버려지는 자식인가?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내려가서 이게 계속 이 모양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간데 계속 이럴 수도 있거든. 막 지지부진. 그래서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앞에 나와 있는 숫자이지만 결국에는 뒤에 주가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아니, 회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그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년 뒤에 어떨 건지, 5년 뒤에 어떨 건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그 회사가 왜 종류가 있잖아. 이 회사는 누군가가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회사인가, 아니면 얘는 누군가를 계속 잡아먹어서 그 패크맨 그 큰 놈 같은 회사인가. 그러니까 저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패크맨 큰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를 그냥 혼자서 일단 생각을 했으면 그거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죠. 기사를 읽고 그 회사 홈피에 들어가서 릴리스 해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제 나의 이해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있으면서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저는 뉴스나 뭐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팝업 돼서 올라오고 이런 건 읽기도 하지만 막 저보다 더 훨씬 더 민감하게 많이 이렇게 정리도 잘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저 모르던 티커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찰병도 덕분에 보내놓기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에는 몰랐던 섹터에 대한 이런 확장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저는 이제 중간에 애가 와서 애가 잘 때까지는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뭐 놀이터에 가서 막 뭐 이렇게 밀어주면서 가끔 톡 보고 이렇게 답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저는 물가에 많이 가고 산에 많이 데려가고 이러니까 못 볼 때가 또 많아요. 그리고 설명을 아직도 그러니까 그 아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어렵대 내 유튜브. 그래서 진짜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한 건데 그랬더니 어떤 건 되게 쉽대요. 그런데 어떤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세분화해서 좀 더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그러니까 제가 뭐 친절한 재승 씨를 보고 뭐 차트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캔들부터 이평선에 거기에다 볼린저 밴드에 뭐 하나 애드 하고 하는데 뭐 맨날 차트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6개월, 1년 이 정도 시간은 걸린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뭐 진짜 뭐 유튜브 방송 막 이렇게 보고 뭐 한두 달 만에 뭐 6개월 만에 차트를 안다? 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공부를 하세요. 캔들도 정확하게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걸 알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또 많아요. 캔들이. 이평선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뒤에 또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애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 그러니까 친절한 재승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그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쳐 주듯이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조지표 안 쓰는 거는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까먹는다기보다 그 활용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보조지표를 쓰는데 난 보고서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뭐 친절한 재생지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서치해가지고 보고 계속 그 한 번 또 보면 조금 더 좋아지고 뭐 다음에 또 보면 또 좋아지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이 이렇게 실전으로 트레이딩도 하시고 이러면서 보면 더 많이 빨리 늘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진짜 오늘 너무 길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이라 아이 자는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저의 생각을 나누었는데 이제 뭐 티커에 대한 것들 이제 정보에 관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10분 안 넘기게 해서 짧게 해서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